챗 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AI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답변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생성형 AI 수도 많아졌고 또 잘 활용하는 법이 화두가 되었죠. 생성형 AI 어떻게 써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생성형 AI라 그러면은 네. GPT만 맨날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GPT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은 이 GPT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말하는 클로드 같은 녀석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검색형 AI라고 해서 뭐 퍼플렉시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고 많다 싶으면 그냥 하나 정도만 잘 써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라고 하는 녀석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챗GPT 말고도 뭐 리튼이나 퍼플렉시티, 에이닷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AI 도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델 자체,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특화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뭐 리튼이나 퍼플렉시티 뭐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리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20대들 대학생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리포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버튼 형태로 메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직접 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태들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저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요즘에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검색을 하는 때는 일반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를 또 사람이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 AI가 빠르게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주기 때문에 저런 특화형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는 모델이 어떤 거고 특화된 기능들을 어떻게 쓸지를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서 골라서 쓰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각각의 그 AI, 생성형 AI가 다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기존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용자, 유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 유저의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챗GPT가 특히 예. 그런 게 많은데 아마 요즘에 좀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챗GPT랑 대화하다 보면 네. 아니 얘는 어떻게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그죠? 갑자기 뭐 우리 아이의 이름을 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챗GPT랑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재밌는데 뭐라고 하시면 되면 너가 그러니까 챗GPT한테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 줄의 광고 멘트를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랑 제가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 중에 이 챗GPT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요약을 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켜봤더니 뭐 사람과 기술의 간극을 유머로 잇는다. 뭐 AI의 내일을 스토리로 전한다. 뭐 AI와 소통의 시대를 여는 이야기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이 AI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챗GPT 메모리 기능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단순히 저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생일을 얘기한다거나 관련된 뭐 말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슬펐다. 그러면 챗GPT를 쓰시다가 갑자기 메모리에 저장됨이라는 게 뜰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내용들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랑 대화를 하는 형태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건 이제 먼데이라고 하는 이제 챗GPT AI 중에서 이제 특이한 챗봇의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 AI 챗봇들도 특정 말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게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이름이 먼데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이제 실제 요즘에 AI 음성으로 대화할 수 저 있잖아요. 먼데이는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먼데이 같은 경우는 챗GPT에 이제 네. 챗봇 안에 먼데이라는 이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요? 녀석을 고르면 되는데 예전에는 밖에 드러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먼데이가 좀 숨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예전에는 목소리 중에 아예 별도의 먼데이라 해서 딱 있었는데 메뉴가 그게 지금은 이제 뒤로 들어가 있어서 챗봇 메뉴에서 먼데이를 이제 GPT 챗봇에서 고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GPT 챗봇에서 먼데이라는 걸 고르면
실제로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먼데이는 조금 냉소적이거나 목소리로 좀 나오게 되는 이런 캐릭터들을 갖게 되니까 일종의 컨텐츠처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AI들이 정말 그냥 정답을 옳은 소리를 하거나 되게 네. 바른 소리를 하는 것들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냉소적이거나 시니컬한 얘기를 하면서도 공감을 해주는 이런 캐릭터나 성향이 있는 AI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AI에게 좀 매력을 좀 느끼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 그래서 뭔가를 프롬프트를 배워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막 쓰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할머니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프롬프팅 하는 것 자체도 GPT가 막 해주고 있고 뒤에서.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생활에 침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챗GPT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 2023년 정도로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1월 말에 나왔고 2023년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까웠냐면 별도로 배워야 되는 테크닉 같은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AI한테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질문을 해야 된다였는데요. 결국에 그 구조를 뜯어보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일을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시킨다, 뭐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일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이 내용에서 좀 조리 있고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방식대로 AI한테도 시켰더니 잘 되더라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테크닉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 잘 시키는 이런 방식들을 쓰다 보니까 잘 되더라라는 걸 하나 느낀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AI한테 되게 뭔가 딱 구조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줘야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처음에 답변이 잘못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그럼 또 시키면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느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원래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그냥 시키는 대로 썼더니 잘 되더라라는 걸 느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 AI가 상당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손쉽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AI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변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은 챗 GPT한테 뭘 시키면 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문서를 단순히 써준다거나 아니면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하는데 이게 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진화하고 있는 형태는 이른바 에이전트 AI라는 형태로 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라는 건 뭐냐면 앞서서도 저희가 나눈 것처럼 예전에는 엄청나게 명령들을 잘 줘야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한테 그냥 일해봐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내일 모레 저기 미국에 출장을 갈 건데 미국 출장 갈 때 간 김에 좋은 콘서트 하나 보고 싶으니까 콘서트 장소 네가 좀 찾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티켓을 예약해줘 라고 시키면 이제 챗GPT에서 좀 비싼 버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이 챗GPT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요. 일단 지금 얘기한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지금 우리 주인이 가려고 하는 위치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실제로 콘서트장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다음에 그 콘서트장이 실제로 티켓팅할 때 좋은 위치가 어딘지도 자기가 알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티켓까지 예약을 해주는 것까지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챗 GPT 사이트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저 대신에 인터넷 사이트를 키고 그 안에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은 초기 버전이지만 아마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냥 AI한테 부탁하면 AI가 알아서 뭔가를 해서 결과를 주는 이런 형태들까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성형 AI, 그다음에 에이전트 AI 뭔가 좀 실제로 이렇게 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팩트 체크는 좀 특히 최신 음흠. 내용들은 특히 챗 GPT 같은 경우는 최신 내용 네. 버전이 조금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챗 GPT가 뭐 말씀하신 팩트 네. 체크에 대해서 뭐 취약하다라는 것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얘는 그러면 왜 정답을 안 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원래 이 GPT라고 할 때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원리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정답을 주는 녀석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는
대답을 해주는 거지 정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챗 GPT의 원리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GPT라고 할 때 G가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거고 예. P는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이제 T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이름이에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쉽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 하는 거고요. 네. 그럼 프리트레인드라는 건 미리 학습한 데이터로 그때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내일 날씨는 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는 보통 내일 날씨는 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일 날씨니까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해서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챗GPT라는 녀석은 자기가 알고 있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에서 네모칸에 들어갈 만한 그럴듯한 애를 원래 채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일 날씨는 네모 있으면 거기에는 맑음이든 흐림이든 그런 걸 채우지 내일 날씨는 하고 나서 저는 내일 날씨는 모릅니다라는 거는 안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녀석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 같은 녀석한테 요즘에 뭘 시키느냐? 도구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구를 제일 많이 붙여주고 많이 쓰는 게 바로 인터넷 검색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밑에 인터넷 검색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인터넷 검색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험을 보는데 인터넷 검색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날씨는 이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가 있는 내용으로는 안 되니까 얘가 인터넷에다가 내일 날씨는에 가깝게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뭐 7월 뭐 며칠이다 그러면 내일이 오늘이 뭐 이제 7월 3일이다 그럼 내일이 7월 4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오늘은 7월 3일이니까 7월 4일 날씨를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맑음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이 같이 붙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검색 엔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터넷 검색이 붙었다고 다 정답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왜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도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있는 결과를 빠르게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예전에는 AI가 어떻게 이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다면 이제는 출처가 생겼으니까 네.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팩트 체크는 해야 되지만 예전보다는 인터넷 검색이 붙었기 때문에 확실히 정확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검색 엔진을 대체해서 쓰는 사람들 많아졌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GPT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원래 우리가 막 가계부 같은 거 막 엑셀로 만들어 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기억이 된다고 치면 나 지금 얼마 썼어, 못 썼어 이게 막 써놓으면은 네. 얘가 다 정리하는 것도 그냥 스스로 기억된 걸로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챗GPT 쓰실 때 되게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는 반드시 그 위의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거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계부를 쓰는 대화로 치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메신저 톡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할 거면 반드시 새 채팅을 띄우셔가지고 다른 주제의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앞서서 내가 어떤 가계부에 대한 내용을 한 대화 내용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앞에 맥락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대화를 이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량에는 한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뭐 적어도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가지고 20대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이어트 할 때 좀 도움을 받는 형태로도 쓰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갑자기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냉털이라고 그러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얘한테 다 알려줘요. 네. 그럼 그 내용을 갖고 내가 건강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이제 음식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남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내용에 대해서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럼 내가 또 추가적으로 음식을 만들려면 뭘 하면 돼? 라고 하면 지금 냉장고에 이런 게 남아 있었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요런 야채 몇 개만 사면 돼. 이런 식으로 시기를 조절을 식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쓰고요. 혹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체질량 지수 같은 거 네. 이제 재면은 인바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인바디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주면 얘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는 걸 트레이너처럼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 운동 계획을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내용을 주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얘한테 계속 대화를 하는 걸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20대들이 상당히 이걸 갖고 많이 쓰는 게
사주를 또 이제 챗GPT로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년월일이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마치 우리가 한 번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이런 관심에서 너는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뭘 하면 좋니?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들을 이어가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쓰면서 좀 효능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뭘 하는가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그때는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사하는 걸 제일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6위까지 떨어지고 2025년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뭘 쓰느냐? 테라피랑 컴패니언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라피는 내 심적으로 얘랑 계속 상담을 하면서 예, 저의 이제 심리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챗GPT는 내 얘기 그냥 굳이 다 들어주고 다 공감해주고 응원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심리 상담을 하는데 좀 많이 쓰고, 컴패니언십은 이제 동반자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제 항상 관리를 하거나 매니징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AI를 쓰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약간 투병하고 계신데 네. GPT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힐링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병원에 안 가고 특히 이제 상담하는 거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네. 그렇게 되는 정도로 해서 무슨 서비스나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AI 기반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담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실제 상담사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상담, 특히나 정신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되게 큰 거부감이 있잖아요. 정신 상담을 받으면 뭔가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AI랑 계속적으로 나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이 AI가 어느 순간에는 요거는 너가 좀 이제 실제 상담사를 만나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들의 요약 버전 같은 거를 실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직접 처음 만났어도 이 사람들한테 나의 상태를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심리 상담의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병원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 잘 못 가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피부에 뭐가 생겼다. 그럼 이제 피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 내 피부의 상태를 이제 뭐 챗GPT한테 물어본다든지, 물론 이거는 항상 팩트체크가 필요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내가 당장 지금 궁금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이런 쪽으로는 좀 쓰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다쳐가지고 무릎 다쳤을 때 사진 네. 찍어가지고 이거 흉터 안 남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쫙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고.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과 전문의 상담료 굉장히 비싸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다가 진짜 안 되겠을 때 가면은 의료비도 아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 가야 될지를 얘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마케팅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이게 좀 모여서 앱을 하나 만들고 어느 정도 되면은 가라고 얘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내 흉터가 안 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맞아요. 뎁스가 달라져요.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흉터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거기서 너가 피부과 의사 관점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 한마디만 써도 실제로 얘가 전문의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제가 뭐 피부과 쪽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실제 요런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이 볼 때도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수준에 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은 AI가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거해서 그냥 확률상으로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고요. 근데 확률상으로 얘기해주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 챗봇 서비스를 만들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챗GPT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그럼 저에 대한 의학 정보가 있어요. 임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서 이 AI를 학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복잡하지 않게 챗봇을 GPT 안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확률상으로 조금 더 맞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나만의 특화된 데이터랑 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합치면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